반갑습니다. 스파르타 수익훈련소 진행을 맡은 한만식 주대장입니다. 수요일장인데요. 양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조정, 어제는 오르고 또 오늘은 빠지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 상태인데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일부 나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참여하는 스파르타 수익훈련소 매매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같이 해결해 보시고 잘못된 투자 습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투자 습관을 고쳐 나가셔야 또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우리 정재현 수익대장 또 인사 나누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밀리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목요일 날 있을 그 공청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경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 2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에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과 혹은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2654-918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샵 3989번으로 하셔갖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대안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의 위치하고 수급 동향, 또 해외 시장 동향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른쪽 코스닥 시장, 왼쪽에 코스피 시장, 지금 양 시장이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00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1선 부근 2285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선 부근까지 한번 눌렸다 다시 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2280, 85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요. 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2시 반부터 급락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2300이 이탈되고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 밑에 있는 라인 2280 정도에는 지지 라인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280 부근에서 지지가 되느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거. 오늘 내일 사이에는 2280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830대 위까지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봉이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 초반입니다. 805에서 810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이 올라왔을 때 분할적으로라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그렇게 현금을 마련했던 걸 가지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을 보일 때,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80대가 지지되는지를 봐야겠죠. 또 코스닥은 800 초반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익 실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G2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또 계속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또 신흥국 불안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환율 동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늘은 4원 90전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 다시 환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1119원 90전입니다. 1120원대 위, 또 1130원 이런 때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코스피 쪽 위주로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동향도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쪽을 보셔야 되는데 해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도 양시장, 미증시도 양시장 조정을 받는 모습, 나프타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 부분도 좀 시끄럽고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양시장 미국 지수도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외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선물 쪽, 해외 쪽 선물 동향입니다. S&P도 지금 계속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선물도 지금 7,700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 동향, 해외 지수 동향,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우호적이지 않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그럴 모습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잔고의 비중을 일정 현금화하는 거 이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또 정재영 수석부장 연결해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거래소 시장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형 종목군들 통해서 중소형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오늘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와서 2차전지 쪽,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 쪽 섹터들까지도 일단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 있어서의 공청회 결과가 일단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2천억 불에 해당하는 그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는 건 바로 발효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올랐습니다. 한 차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차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보통 피보나치 조정대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45,000원대 정도 때까지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46,000원권역, 이하권역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럼 그 자리대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아직까지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격으로 따라붙기에는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 정도 밀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5일선 부분과 전 고점 자리대인 약 한 23만 5천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추세적으로는 좀 더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대형 섹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중소형주 섹터에서의 종목별 흐름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만큼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여전히 좀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조정기 때에 얼마만큼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만, 만약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 쪽으로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요번 조정기는 양호한 눌림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하는 방법은 전화를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2654-918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드리고, 만약에 제안을 해드릴 종목이 있다면 제안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 문자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몇 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파르타 수익훈련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월요일날 말씀드린 거 하나,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 주봉을 딱 켜놓고 주봉의 위치,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매수하기 전에 앞으로 과거에 한 1, 2년 정도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예, 그런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 지금 들어온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3BNT를 32,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G3BNT를 한번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G3BNT라는 종목을 32,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G3BNT는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도에 5,000원 하던 주식이요. 5,000원 하던 주식이니까 금년도 4월에 56,600원이니까 10배가 오른 주식인데요. 52주 우회, 요게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2주 우회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52주 우회에 있다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52주 밑으로 내려간다면 하락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매수를 여기서 했다. 예, 최근에 매수한 거죠. 31,000원인데요. 매수 가격이 32,500원인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송을 보신 건지 아니면 안 보신 건지, 우리 지금 상담을 하셨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일 텐데요. 방송을 보셨는데 52주 밑에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 이거는 빠따를 맞아야 되는 거죠. 잘못 매수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제 방송 그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매수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건데요. 요 매수에 대한 기준을 꼭 지키시라는 거. 내가 매수할 때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가급적 우위에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라.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52주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매수한다? 예, 마이너스권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32,050원에 오늘 매수, 잘못된 매수죠? 예, 오늘 매수 잘못된 매수죠. 그 다음에 지금 쭉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일봉상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정배열에 있는 종목, 우상향으로 쭉 가는 종목을 관심을 두시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투자. 예. 주식 투자는 전쟁과도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매매하신다면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3BNT 바로 매도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맞다, 10대 맞았다 생각하고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인데요. 예, 크리스탈 23,300원에 10% 매수. 예, 10%. 크리스탈은 좀 다르죠. 52주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고요.
8월 달에 52주 이탈 우려가 있었는데 바이오 시장 살면서 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나쁜 종목이 아니다. 52주 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매수는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지표 위치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주봉이니까요. 이게 주봉이면 하나 둘 셋 넷 5주째 지금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는 지금 일봉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며칠째입니까? 5일선 이탈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23,300원이면 거의 지금 매수가의 위치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는 거죠. 매수한다 하더라도 5일선 부근 조정 줄 때 들어가셔야죠. 매수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보조지표상으로 지금 단기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9,000원 초반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의 상황이 지금 안 좋다.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라.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시장의 흐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올 때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시장도 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했다. 오늘 매수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플러스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종목이 좀 많습니다. 3일제약을 좀 매수를 하셨네요. 너무 지루한데 몇 달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7,750원에 비중 50%를 좀 매수를 하셨고요. 한 종목은 ST큐브네요. ST큐브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17,2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일제약이에요. 3일제약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죠?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깊게 받고 지금 박스권역의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보통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에 새로운 부분들,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3일제약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어떠한 모멘텀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3일제약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볼 것도 없죠. 사실 볼 것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금감원 공시라고 있습니다. 공시가 있는데 반기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반기 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사업의 내용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3일제약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출이 얼만큼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만약에 임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쭉 보게 된다면 지금 3일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내수 섹터예요. 수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쭉 더 밑으로 내려보게 된다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슈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놓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봤으니까 이제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7,75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그러면 50% 비중이신데 오랜 시간 매수해서 갖고 있으니까 답답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비중도 50%시고요. 그럼 절반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제약바이오 쪽 섹터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또는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옮겨 타시거나 아니면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서 종목군들을 교체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세요.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사시고 나머지 종목군들만 약 한 4만 원 정도 때까지 나머지 비중만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ST큐브입니다. ST큐브도 거의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입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거의 뭐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보고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ST큐브를 17,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저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혹은 과거에 매수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과거에 4월달, 3월달, 5월달 이때 매수를 해서 물려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손실을 보고 있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절반짜리대에 되돌림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15,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매수가 위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말지는 그 정고점을 넘어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000원짜리대가 깨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나오게 된다면 18,500원권역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덴티움. 어느 종목이요? 덴티움이요. 덴티움. 덴티움. 여보세요? 네네. 코드가 몇 번이죠? 코드는 잘 잠깐만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꺼져버렸어요. 예, 우리 정수익 대장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덴티움을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78,000원에 20%요. 78,000원에 20%요? 네. 매수 잘하셨네요, 어머니. 아, 이거 네. 원래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밴드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더 갈까 싶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밴드 매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있는데, 네.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다른 종목도. 자, 일단 20%를 갖고 계세요. 그죠? 네. 덴티움의 경쟁사가 있죠, 어머니. 네, 오스테인 그죠? 플란트. 오스테인 네. 플란트 요즘 어때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죠? 덴티움보다. 덴티움이 많이 뺏어가니까 지금 덴티움은 올라가고 오스테인 플란트는 빠지고 하는 거겠죠? 네. 그죠?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볼게요, 어머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죠? 네. 그죠? 그럼 오스테인 플란트의 실적은 어떨까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네. 그죠? 그럼 오스테인 플란트를 보게 되면 고점,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정체를 하다가 줄어들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인 플란트보다는 덴티움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일단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7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익이 약 한 2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급적인 걸 한번 보죠, 어머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한다라면 외국인이 매도가 시작될 때 그때 일부를 차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길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짧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7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네. 일단은 추세로 어머님이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게 계속. 네. 월봉 올라가는 차트를 그 보게 추세가, 되면 5개월선 계속 타고 가고 있죠. 네. 주봉을 봐도 지금 20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되 오늘 신고가 자리대를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오늘같이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덴티움은 견조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1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네, 그러면 10만 원 정도 때 절반을 파시고 네. 나머지는 그냥 추세로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대 절반 파시고 네. 나머지는 9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네. 10만 원 넘어갔다 9만 5천 원 깨지면 추세가 깨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전량 차익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95,000원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달성하고 싶은 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무료로 급등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골든클럽이 종목 추천 잘한다는 사실, 골든클럽 유료 서비스를 경험해보신 고객분들이라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1577-1114로 전화만 하면 유료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골든클럽 고급 정보도 무료로 체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무료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특급 매거진 서비스 매띠의 헤더 골든도 2주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클럽의 속 시원하고 유익한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 1577-1114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료 종목 추천은 1577-1114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수익을 보장하거나 잃지 않는다는 점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종목 상담 들어온 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 10만 7천 원에 2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예, 호텔 신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 주봉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 주봉의 위치 흐름. 지금 호텔 신라 잘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가 상당히 좋았죠. 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14만 3천 원까지 흘러가고 또 4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하락을 보였고 작년 봄부터 그 밑에 52주 밑에 있다가 이제 52주 위로 올라왔죠. 예, 그렇게 올라오고 나서 가격이 그때가 5만 원대 가격입니다. 5만 원대 가격에서 13만 원까지 지금 상승을 준 건데요. 그리고 다시 52주 가격까지 내려온 9만 원대에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 올라온 게 사실은 부담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매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거죠. 이 구간 매매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고요. 일봉으로 흘러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저항을 받는 이 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1만 원대를 주고 난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하락과 연동돼서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수 단가가 10만 7천 원이면 만일에 10만 7천 원 여기서 샀다. 예, 올라오기 전에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 빠질 때 샀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매매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서 샀었어야 되는 건데 이 흐름을 쭉 봤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 9만 원 이하나 9만 원 이하 가격이나 아니면 10만 원 초반에 사서 요런 게 맞는 거예요. 지금 11만 원대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맞는 거고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느냐 마냐 판단하는 거는 이 아래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9만 5천 원 부근 정도. 이런 정도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점수를 준다. 신규로 이 종목을 들어갈 거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0점 이하로 신규 관심을 두기에는 좀
관심 두지 않는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시장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10만 원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대신라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23,4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HLB 생명과학 주봉을 보시면 HLB 생명과학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매수를 23,400원에 했다는 얘기는 오늘 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이나 어제. 요거는 좀 가격이 위치가 마찬가지죠. 좋은 종목인데 그러면 5일선 밑에 가격이라든지 5일선 밑에서 매매가 들어가야지 아무리 센 종목이라도 5일선 위에 들어가서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바로 손실로 나기 때문에 종목은 나쁘지 않은데 매매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이 없는 구간인데요. 5일선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500원 부분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비중이 많지 않다면 아까 얘기했던 시장을 같이 보시라 그랬죠. 코스닥 시장이 800 초반까지는 또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5일선 이하 구간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다시 고가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장이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초반에는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했었어요. 홍콩 항생지수가 1%가 넘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코스피 시장은 1%가 조금 넘게 하락한 2291.7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2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 약 0.88%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고 전날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가 했더니만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지 못하니까 일단 지수에 힘이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약 한 17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 쪽은 688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장중 오후장 들어서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은 외국인 쪽이 됐든 기관 쪽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시장은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 어디에서 매수를 할지 이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은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장도 끝났으니까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2154-918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이라는 기업을 좀 매수를 하셨네요. 18,900원에 비중이 80% 손절가나 매도 타임 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몇 번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뇌동매매를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유신이란 기업을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뭐 하루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 주도 안 터지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북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
실적을 한번 보죠. 대체적으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시는 엄연하게 얘기해서 테마주입니다. 대북 테마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실적보다는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죠. 자, 실적을 보게 된다면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2분기 적자 붉게 물들었어요. 65억 영업 적자에 단기 순적자 84억. 그런데 매수를 18,900원에 비중 80%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19,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북 테마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시청자분은 지금 이 부분들을 잘못하신 겁니다. 왜? 테마주는 첫 번째는 대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 푸른 기술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푸른 기술이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가격 조정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부대장주 이 두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바깥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셨고요. 두 번째 부분은 80%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거. 이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먹고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실적도 안 보고 그냥 이슈적인 것만 보고했단 말이죠. 결국 17,500원짜리 때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17,500원짜리 때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안타깝지만 지금 비중 80%입니다. 60% 이상은 매도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북 관련주를 본다라면 이 기업을 보는 것보단 대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목을 교체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 실적이 되거나 성장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 유신에 대해서 지금 답답해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저도 첨언을 잠깐 하죠. 이거는 그냥 바로 바꾸는 게 안 낫겠어요? 어떠세요?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이거는 있겠죠. 그 방송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정대현 수익제장도 말씀을 했고 저도 이 철도주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철도주예요. 철도주인데 그러면 오른쪽이 유신이고 왼쪽이 푸른 기술인데요. 이쪽 대장주를 매매하라는 얘기를 저희가 몇 번 드렸는데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를 따라가라 라는 얘기로 철도는 푸른 기술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방송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푸른 기술은 벌써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왜 후발주자를 가지고 매매하냐. 요거는 잘못된 매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뭐 손절을 하느냐 무슨 이거보다 승부를 여기서 걸겠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냥 바꾸세요. 그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이고 비중이 80%는 그거는 좀 많다. 예, 한 30% 40% 정도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화가 왔다라고 하니까요.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아남전자요. 아남전자요. 예. 3,950원에 20%. 3,950원에 20%. 예. 아남전자는 어떻게 매매하게 되셨나요? 예, 그 전에 3,000원대 초반에서 해가지고 한 네. 4,000원 초반에 그 전에 팔았거든요. 네, 얼마 네, 전에. 그래서 다시 이걸 매수를 했는데 네. 흘러내리네요. 예, 흘러내리네요. 그죠? 시장 분위기와 같이 연동해서. 네. 종목은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라고 저도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좋은 종목이다. 나쁘지 않다. 이제 문제는 매수를 언제 하느냐죠? 예, 예. 예, 매수를 언제 하느냐인데, 오히려 이제 슬슬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3,950원이면, 며칠 전에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 후반? 예, 예. 지난주 그 정도. 금요일 정도? 예, 4,000원 조금 올라가더니 주저앉아서. 요렇게 보면 여기죠? 예, 4,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예, 예. 예.
그러면 밑에 보조 지표 같은 걸 혹시 보시나요? 뭐 별로 그닥 그렇게 뭐 여기에 뭐 그렇게 막 그 몰입은 안 하니까. 아, 몰입은 안 하시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그렇게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3,700원대까지는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 예, 하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이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 정도 3,700원 이하 정도 한번 내려왔다가 돌아설 것 같은데요. 예, 그때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그냥 사시지 마시고, 예. 예, 지금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예, 좀 이렇게 돌아서서 움직이는 걸 좀 확인하고 좀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는 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네. 1시간 이렇게 TV로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스파르타 훈련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온라인 스파르타 훈련소를 운영을 할 텐데요. 그래서 TV 시간이 저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온라인 스파르타 훈련소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예,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할 텐데요. 네이버 아니고 검색창에 수익 산맥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저희 사이트 밑에 내려오시면 스파르타 수익 훈련소 입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온라인 스파르타 훈련소를 매주 일요일 밤 9시 또 화요일 날에는 장중에,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스파르타 수익 훈련소 참여하시게 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매매 포인트나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예,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예, 일단 문자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좀 매수하셨어요. 69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그레이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차이나 그레이트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20원이 단기적으로 빠진 겁니다. 실적 안 나와요. 이거 실적 보나마나 실적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은 일단 나오네요.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관련 섹터들에 있어서는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00원대 올라오게 되면 그냥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권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4,200원에 20%예요. 34,200원? 네. 20%. 예, 한참 됐어요. 한참 됐어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어느 시점에서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네. 시점에서 이거를 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AP 시스템이 주가를 빠지게 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 예. 우선 삼성 쪽에서 2016년도에 OLED 장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근데 17년도 넘어오면서 장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투자가 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 밀린 거거든요. 장비주들이. 예. 그죠? 근데 내년도에는 다시 늘릴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또 밀려요? 내년에 투자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장비는. 왜냐하면 폴더블이 나오고 있고 삼성 쪽에 있어서의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8년도에 다시 재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쪽의 투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보유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죠? 힘들죠. 34,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도 뭐 2만 원도 깼다가 다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많이 했어요.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시고 만약에 24,000원 밑으로 깨지잖아요? 네. 23,000원까지 깨지잖아요? 네네. 10% 더 사세요. 아, 23,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 네, 10% 더 사세요. 만약에 네. 이게 종목이 올라가는데 아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예상하고 탁 팔았는데 네.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또 못 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정을 기다렸다가 23,000원 이하권역으로 오면은 분할로 조금 더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예, 예. 그럼 단가가 낮아지겠죠? 예, 예. 그럼 충분히 3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매수가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4,000원 이상 너무 올라갈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예. 만약에 그리고 32,000원 정도 가게 되면 네. 다시 전화 주세요. 제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32,000원 넘으면 다시 전화 한번 드려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꼭 주세요. 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를 얼마에 사셨나요? 73,000원에 10%, 78,000원에 10%. 그러면 한 74,000원 정도 되나? 74,000원 정도? 아니요, 73,000원에 10%, 78,000원에 10%. 그래서 합쳐서 얼마예요? 그랬으니까. 그건 합치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78,000원 정도 되는 거로 생각. 아니, 73,000원이고 78,000원이면, 뭐 한 75,000원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수익을 10만 원까지 내고 계시는 갔었는데. 거네요? 예? 수익 중에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산지 오래됐어요. 근데 10만 원 갔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또 빠져서 이거. 제일 어떻게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냥 팔아야 되는지 더 빠질 건지. 아우. 예, 위치를 잠깐 한번 보죠. SK 한 하이닉스 위치. 6개월 갖고 있었어요. 예, 오래 갖고 계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이 97,000원 고가 때도 매도 안 하신 거죠? 근데 한 12만 원까지 갈 줄 알고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예. 예, 화면 잘 보시면, 이게 25,000원부터 올라온 건 맞죠? 예, 예. 25,000원부터 거의 뭐 97,000원까지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4배 다, 네. 예. 올라오면 내려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아, 예, 올라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올라오면 내려오는 건데, 주의할 게 뭐냐, 52주선 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경고입니다, 경고. 예, 예. 예, 경고 상태예요, 지금은. 그렇죠. 예,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차, 시장도 안 좋다, 이러면 줄여야 되는 거죠. 아,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아직 수익권인데요. 예.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예, 내일이라도, 예. 오늘 가격, 이게 오늘 움직인 가격으로 보면, 8만 1,000원? 8만 원이잖아요. 예. 8만 500원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0% 줄이세요. 예, 예. 예, 줄이시고, 자칫 잘못하면 72,500원, 이런 7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빨리 미련을 버리시고 그냥, 예, 장도 안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빨리 지금 줄이셔야지. 그 미련을 갖고 못해서 예. 오늘 결정하려고. 머릿속에는 움직이는데 이게 엔터가 안 돼가지고 액션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액션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 그런 훈련을 좀 받으셔야죠, 뭐. 예. 아, 이상하게 SK 하이닉스한테 미련이 가다가 그냥 6개월씩 갖고 있어. 수익. 예, 하여튼 뭐, TV라도 좀 보시고, 예. 좀 전에 안내해드렸던 일요일이나 장중 이런 온라인 스파르타 훈련소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훈련을 좀 감사합니다. 시켜드리고, 예, 여기까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1시간 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이번 월화수 3주 빠르게 달려왔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